그 안선영 중증 질환자 연합회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예. 안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중증 환자들 또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은 지금 의료 공백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다음 날에 희망들을 걸고들 계신데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장기화될 것 같은 이런 조짐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들을 하고 계시고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못 이루시는 상태십니다. 네. 예. 이번 사태가 이 환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도 협회 차원에서 법적인 부분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로펌에서도 이제 단체로 그리고 이제 개별로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돕고 싶다라고 협회로 지금 연락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법적인 부분 언급하셨는데 네네. 그 병원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의사들을 상대로 다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라든가 의사단체하고 만나서 소통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우선은 이러한 장들을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전에 의사들의 상황이나 아니 환자들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 두 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우선 방송을 너무 잘 봤고요. 지금 우선은 의협에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지금 학생분도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정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들만 꿈을 꾸면서 직업을 구하지 않습니다. 의사라는 거에만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도덕성을 담아서 본인의 직업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직업군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각각의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직업에 오늘도 지금 열심히들 일들 하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사들만은 무슨 특권인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환자분들께서도 되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의협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의사들이 자리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어떤 문제점들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거는 데스크에서들 하셔야 되는 말씀이시고 우선은 정확한 거는 지금 정부도 의협도 지금 환자를 내팽개쳤어요. 먼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하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면 환자들이 피해본 상황에 대해서 의사와 의협과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이것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파업을 하시던 아니면 정부에서 강경 대처를 하시던 이거에 대한 어떤 명분이 서는 거지.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과 긴급 상황의 환자들 다 배제하고 지금 테이블에 지금 양쪽에 의협과 정부가 앉아 있다라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선영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김태구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박민수 차관님, 그 정부도 의협도 환자들을 내팽개쳤다고 따끔한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환자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전공의들이 현장을 비우고 나가는 바람에 상급병원의 지금 기능들이 많이 지금 환자들을 못 보는 상태로 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부가 하여튼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비상 진료 대응 체계를 갖추어서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 큰 병원에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지원을 하고요. 좀 가벼운 질병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사들이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호소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 대한의사협회도 국민 건강을 늘 지키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도저히 어떤 저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없어서 이런 그 개개인 어떤 선택을 했다는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중증이나 응급질환자들 또는 수술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수님과 전임의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현재 개원과 선생님들은 현재 자리를 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양해의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생입니다. 근데 전공의들이 어떻게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하튼 저희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폄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상 모든 분야에서 각자 맡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은 곧 저희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지금 대형 병원 상당수 그 업무들이 전공의들이 사실상 맡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 업무 공백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는. 지금 이제 예.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 의료 체계의 예. 문제점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공의가 빠진다고 해서 그 병원의 기능이 흔들흔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거를 지난 수십 년간의 누적된 구조 문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자라고 종합적인 그림을 만든 것이고, 지금 지적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성이 떨어진다. 예. 이런 겁니다. 당장 그럼 수가를 올린다 그랬는데, 아니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올릴지 그걸 보여줘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 그거를 논의도 하기 전에 전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그냥 튀쳐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구조화된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자고 만든 그림이고, 예. 거기를 해결하는데 증원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뛰쳐나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 전공의 협회 대표를 그 언론 인터뷰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정부가 2,000명 협의할 수 없다. 못 받고 너네는 따라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부가 대화의 여지 열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한번 시간 순으로 예. 뉴스를 쭉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2천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거는 논의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벌써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벌써 실력 행사부터 하는 것이죠. 이게 과거에 수년간 누적된 경험에서 저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뒤로 물러선 것이 거의 매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학습되고 결국은 실력 행사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예, 뭐 의사라고 그냥 무조건 다 환자 곁에만 붙어 있어라. 근데 그런 노력들을 과연 했느냐? 예, 그러면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한테 요구 조건을 내걸고 요구 조건도 최근 하루 이틀 전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정리도 안 돼 있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도 사실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가 요구 조건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의사협회 쪽에서는 오늘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압박 카드를 내놓는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국민들 그 여론 중에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에게 뭐 나가더라도 협상은 좀 해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예.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전공의들이 갑자기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공의 협의회 단체에서 정부와 전공의 근로조건, 근무시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전부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료인협의체에도 우리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님이 들어가셔서
오랜 시간 전공협의회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 그런 대책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총파업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닙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자기 판단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부가 총파업이다. 이전에도 그렇게 때를 썼다.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전공의와 저희들한테 협상을 요구하시면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불안은 어떻게 보면 저희 5, 6개 단체가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사실 먼저 압박하고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뭔가 명령 그리고 구속 수감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EU 같은 국가에는 의사단체들도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뭐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도 않았고 뭐 어떻게 개별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했는데 저도 벌써 몇 가지 받았습니다.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올려다가 말았었는데 그럴 정도로 급박해서 누르겠다는 정부의 현재의 모습이 과연 이게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부 당국자가 들었을 때는 네. 사실 뭐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총파업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이 지점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것 같거든요. 박 차관님. 네. 예, 이게 자꾸 저희가 지금 갈등을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계속 지금 두 분이 지금 이걸 갖고 서로 벽만 보고 논쟁을 얘기하시는 것 해서는 같아가지고. 끝이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네. 이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각자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같은 날 다 나가는지 제가 참 궁금하고요. 아마 요새는 이제 이 SNS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서로 나누어서 미리 이제 그 맞춰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체 행동인지를 보는 것이지 그게 어디에 뭐 드러난 그리고 분명히 성명이나 이런 데에도 그런 것들을 예고한 바가 있고요. 그게 예고가 됐을 때 정부로서 그거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여태까지 내린 명령이 위압적이라고 하지만 그 명령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리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좀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